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여사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네, 비가 내렸다가 날씨가 흐렸다가 또 어떤 날은 봄 날씨처럼 따뜻했다가 지금 같은 계절을 환절기라고 합니다. 환절기. 그래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때는 감기를 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날씨가 덥다고 얇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감기 걸릴 수 있고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정말 많은 곳을 방문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꽤 긴 거리를 좀 뚜벅이로 걸어 다녔더니 어제 몸살이 좀 났어요. 그래서 어제 원래는 강의를 좀 올려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지역 특화형 비자인 F2R 비자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장기 비자인 F299 비자. F2R 비자는 지역 특화형 비자고요. 특화형 비자고 제 의뢰인 중에서도 지금 추천서를 이미 받고 나머지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F299 비자는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올려드린 동영상 중에 이제 기타 장기 거주 비자이지만 장기 거주 비자이지만 이제 배우자가 비자를 변경할 수 없다. F299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본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F2R 비자하고 F299 비자에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요즘에 다른 비자들은 안정적으로 현재 저도 F27이라든가 또 F51, F510, F515, F511까지 비자를 변경해보면 작년에 제가 강의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F2R 비자하고 F299 비자에 관련돼서 조금씩은 시행 초기, 예, F2R은 이제 시행 초기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좀 아직은 셋업이 좀 안 된 상태. F299는 상당히 1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게 되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방송 최초로 제가 이제 310개 정도의 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F2R과 F299을 비교하는 강의를 오늘 할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F2R 비자가 좋다. 어떤 분들은 F299 비자가 좋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비자가 좋을까? 그러면 어떤 비자가 좋다라는 얘기는 영주 자격을 취득할 때 조금 더 유리한 비자가 어떤 비자일까라고 아마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영주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또 연장에 관련된 부분들도 반드시 좀 알아뒀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 부분들은 이제 가능하다면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분리해서 사안마다 아마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F2R 비자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지역 특화형입니다. 자, 지역 특화형이란 얘기는 일정 부분 뭐 단기 체류 비자라거나 아니면 한번 F2R 비자 받았는데 연장이 안 된 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을 하신 분들은 안 되지만 대부분 장기 체류 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해당이 된다. 다만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지역이 정해져 있고 최근에는 경상북도 하고 제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아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299 비자는 제가 정말 비자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건 장기 거주
거주 비자이고 또 이전에는 이제 배우자가 F299 비자 변경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지금 할 수 없다라는 답변 받아서 좀 멘붕에 빠진 상태고요. 멘붕이 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자가 좀 가능할 건가? 어떤 비자가 조금 더 혜택이 있을 것인가? 우선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F2R 이거 에피카프는 많이 들어봤죠? Eligibility 해서 신청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를 얘기하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소득, 인컴, 소득은 자산과 이제 개인 소득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고요. 한국어 능력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카데믹 디그리인데 요거는 솔직히 이제 유학생에게만 해당될 겁니다. 유학생. 그다음에 이제 풀타임 전일제 근로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F2R 비자는 신청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장기 체류 비자이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E9 또 E7 또 뭐 이제 D2 또 D10 비자 중에서도 이제 구직 비자 중에서 유학생인 사람들, 예, 또 E7 중에서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 되는데 E9에서는 E10은 안 됩니다. 그냥 E9 자체로 거주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F299 비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D 계통 비자, D 뭐 5 주재 그 기자분들, 그다음 D7 이제 주재 디스패칭 비자라고 하죠. 그다음에 투자 비자인 D8, 그다음에 개인 사업하고는 D9 정도. 그다음에 뭐 D1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E1 교수 비자부터 E7 비자까지 포함되는데 1, 2, 3, 4 다 가능합니다. 이제 기간은 장기 체류는 유학생인 경우 지금 D2 또 D2에서 D10 구직 비자로 변경하신 분들은 그 기간의 소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학위증이 필요하고 학위증 플러스 그다음에 추천서 학교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구직 활동을 해줍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예를 들면 뭐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제가 올려드린 페이스북에 올려드린 그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이미 활성됐더라도 올해 8월 달에부터 시작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유학생 같은 경우는 취업, 구직을 도와줍니다. 관할 지자체에서요. 근데 만약에 이제 E7이다, E9이나 E7이다, 요런 경우 일하고 있는 비자에는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이 나와야 돼요. 소득 금액. 그래서 실제로 소득 금액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소득 금액이 소득으로 합산하는 경우는 GNI 70%, 70%인데 아직 확정된 GNI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2021년도 확정된 GNI 기준으로 해서 47은 28, 그래서 2,900만 원 정도의 전년도 소득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2021년, 그다음에 이제 5월달 넘으면 2022년 이런 식으로 GNI를 기준으로서 소득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겠고요. 유학생들은 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D10으로 비자를 변경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지역에 가서 군청이나 아니면 시청에 가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매칭이 돼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그때 이제 추천서를 그 지방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고 그 추천서가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어는 이제 F2R 비자인 경우에는 토픽 3급이나 3급이 더 어렵죠.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제 3단계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학생 같은 경우는 전문 학사 이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전문 학사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석사하고 박사도 가능하느냐? 요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간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 학사나 학사인 경우에는 거기에 어, 단순 노무 직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석사, 박사까지 단순 노무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너무나 학력이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자체에 아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지침상으로는 전문학사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국내요. 국내. 그러니까 풀타임 여부 당연히 풀타임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되고요. 최저임금 이상.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9,620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9시간 기준해서 이제 2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갖추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F2R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F299은 기간은 5년이어야 되고요. 5년. 5년은 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5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1 교수 비자에서 E3 리서처로 변경을 했다. 이건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자 내에서의 합산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득하고 자산이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자산은 개인이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 제가 이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1,500만 원은 자산이라는 얘기는 은행에 필요한 은행에 남아있는 통장 잔고 또는 내가 전세를 얻었다. 전세의 디파짓, 전세 보증금이 포함이 되고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된다. 요거 합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은 본인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12배입니다. 다만 근무자 변경 허가 대상자 있어요. 요리사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그 다음에 그 E74 비자도 포함되는데 E74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18배.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3,4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다만 출입국에 따라서는 2022년도 지금 소득이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 원천 징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2021년도 소득금액 증명원과 2022년도 작년 지금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잖아요. 그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아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가족이 같이 동반으로 신청한다 F99을 이 경우에는 자산이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GNI 한 배 소득이다. 이게 지금 2021년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4,048만 2천원. 다만 그 근무자 변경 허가 대상자 E74 같은 경우에는 GNI 1.5배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6천만 원 조금 넘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동반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없다. 요 부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만 민원을 넣고 있는데요. 진짜 방법이 없네요. 그다음에 한국어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사는 필요 없고 여기는 똑같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9,620원 이상이면 이제 되고 다만 이제 연장할 때 기준들이 있습니다. 연장할 때 기준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자, 연장할 때 기준을 보면 F2R은 처음에 1년 비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2년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2년 비자를 받아요. F299도 처음에 1년 되고 그 다음에 2년씩 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 처음에 1년, 그러니까 총 2년, 처음 2년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제천시다. 제천시면 제천시에서 2년을 거주해야 돼요. 거주하면서 일하는 것도 제천시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3년 차부터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광역 자치단체, 예를 들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을 할 때도 매번 5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 최소한 광역자치단체
도로 끝나는 거가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광역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도나 시가 거주하는 게 광역자치단체인데 여기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시나 군 단위는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5년이 지나도 그 지역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충청북도에서 일하고 있다. 근데 울산광역시로 가고 싶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F2R은 이전에 일했던 이전 직업 군이 제조업이면 제조업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플러스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F2R은 솔직히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 빼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없습니다. F299은 다른 지역으로 가도 돼요. 제조업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월급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파트타임도 가능합니다. 근데 F2R은 원칙적으로 F2 비자긴 하지만 지역 특수성으로 F2R 거주 비자를 너무나 간단한 요건으로 주기 때문에 별도로 엑스트라 워킹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F2R은 못합니다. F299도 사업은 못합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셔야 되고요. F299 연장할 때는 연장 조건이 조금 더 느슨합니다. 그래서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인 E74 같은 경우 연장할 때는 본인 혼자 F299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만 받으시면 되고요. 다만 F2R은 연장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최저임금 이상인지 그리고 지금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F299 비자는 만약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거주 지역을 벗어났다. F2R 비자는 그냥 바로 비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F2R 비자는 바로 거주 비자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배우자는 F1R 비자로 단순 노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단순 노무 할 때 바로 F2R 받았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할 출입국에 이제 체류 자격 외에 활동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활동 허가가 없이 일하면 불법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엄청 커집니다. 자, F299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F112가 배우자 비자인데 배우자에서 지금 F299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F112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상황이라서 지금 멘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는 배우자하고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F2R하고 F1R하고 소득이 합산이 가능한데 근데 이것도 5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주 자격에 관련된 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F2R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 불안정하냐? 이번에 시범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범 사업에 크게 호응이 없는 경우는 이 비자가 더 이상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이미 F2R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이 비자군이 없어지더라도 지역 특화형 비자가 없어지더라도 F2R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호응이 안 좋다 그러면 F2R, F1R 이후로도 연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추후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힘들다. 실패한 그 이민 정책, 외국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거들떠 보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 연장할 때뿐만 아니고 나중에 배우자 F1R 받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F2R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불안정하잖아요. F2R 지역 특화형 비자가 계속 유지가 돼서 이제 2년 정도 일반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데 그 시범 사업 이후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지역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F299 비자는 워낙에 많은 체류 자격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F299 비자가 없어지기는 힘들다. 왜? 일반적으로 E9에서 E7 이 비자 가지고 있는 분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F27
점수대 거주 비자인데 이거 제외하고는 거주 비자가 없기 때문에 F299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배우자가 F112에서 F299 가는 거가 지금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왔다면 추후에 영주권 신청도 굉장히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F2R 비자의 기본적인 요건 사항과 F299 비자의 요건 사항들을 설주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점과 그다음에 단점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2R 비자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F2R 비자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F299 비자는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희박하다. 하지만 F299 배우자 F112 비자가 최근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없는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영주권 취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F2R 비자도 배우자는 F1R 비자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소득 합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GNI 2배 소득을 맞출 수 있을까? 특별한 지역 활성화 영주 자격 또는 임시 영주 자격이 나오지 않고서는 F2R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더 이게 이제 그 지역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F2R 비자와 F299 비자에 대해서 비교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F2R 비자와 F299 비자를 이렇게 정리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겠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비자가 어느 정도, 어떤 비자가 조금 더 혜택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강의를 굉장히 빨리 이 부분들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시청 시간 여러분들 꼼꼼하게 이거를 듣고 필기할 때 같이 듣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었을 때 얘는 이 조건이라든가 서로 비교하는 대상들을 전혀 잘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시기를 좀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F2R 비자와 F299 비자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최초로 설명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주권, 또 F299 비자를 연장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 놨으니까 어떤 게 좋을 것인지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러면 F2R 비자에서 F299는 안 되잖아요.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F299에서는 F2R 비자로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비자 대상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F299에서 F2R 비자는 가능하지 않나? 이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심도 있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7,000명이 넘었습니다.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